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실적 1470% 증가, 아이온큐 뛰어넘을 10배는 더 상승할 양자 컴퓨터 대장주 한 종목에 대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사실상 이제 국내 주식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주식이고요. 뇌피셜이기 때문에 뇌피셜은 아니에요. 이런 자료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흔히 국내 주식이다 보니까 잡주라는 취급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보시는 거지, 어쨌든 뭐 들어서 나쁠 건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로 급등했다가 수급이 다시 한번 분산되면서 눌리는 모습이 나와주는 거고, 그 외적으로 아키퀀텀, 실스크,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등 전체적인 플러스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양자 컴퓨터들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늘 얘기했다시피 지금 양자 컴퓨터의 섹터가 너무 좋아서 이 업종들이, 이 종목들이 반등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시장 분위기가 어땠다? 미국 증시 자체가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그냥 털었다라는 게 해소가 됐다는 건 아니고, 리스크를 무시한 상태로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과거에 같은 경우도 이제 셧다운 리스크와 함께 증시가 좀 급락을 하긴 했었는데, 어제도 말했지만 과거는 뭐까지 붙었다. 과거에는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했고요. 금리 인상을 2018년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죠. 17년 말부터. 그 시기와 함께 미중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28년 초 고점을 찍고 증시가 무너지는 그 시기에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좀 무너졌던 것 뿐인 거고, 지금은 셧다운을 크게 시장에서 신경 쓰지 않는 게 뭐까지 있기 때문에 플러스 금리 인하 모멘텀, 오히려 셧다운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할 것이다. 네, 플러스 뭐다? 이런 금리 인하와 함께 AI발 열풍,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현상,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다우라든지 S&P를 사상 최고치로 만들면서 뉴욕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뭐했다? 양자 컴퓨터가 같이 올라가는 거지, 양자 컴퓨터 하나만의 강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많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키퀀텀이라든지 실스크,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선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 시장 낙폭 대비해가지고 종목의 반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무너지고 양자 컴퓨터가 반등을 하는데, 실질적인 이제 실스크라든지 아키퀀텀 같은 경우는 다른 리게티, 퀀텀, 디웨이브, 아이온큐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플러스 상승에 대한 폭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플러스 6%가 뭐가 상승이냐, 12%가 뭐가 상승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일단 이게 나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드웨어와 정확한 소프트웨어로서 양자 보안과 하드웨어의 이 영역이 정확하게 철저하게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제는 뭐가 다가온다? 양자 보안의 시대. 지금까지 하드웨어가 강력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금 이 백악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양자 정보과학 및 기술과 양자 암호화 이후 마이그레이션 노력에 초점을 맞춘 약 2가지 행정조치가 올 여름 초부터 진행 중입니다. 행정조치를 진행 중인데, 중요한 건 이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그냥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플랫폼 표준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으로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양자 정보기술과 양자 암호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이 소식통을 봤을 때는 뭐다? 최초의 알고리즘인 퍼스트 퀀텀 아모아가 주연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아모아에 대한 부분이 더 다뤄주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여기에 최근에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행정 조치와 함께 뭐가 나오느냐. 이제 트럼프가 양자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과거부터 밀었잖아요. 근데 이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는 과거 23년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회에서 재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뭐가 된다?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이제 백악관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다? 양자 본격적인 양자 퍼스트 아모 이제 퀀텀 컴퓨팅에 대한 양자 보안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방금 얘기했던 실스크라든지 아무래도 아키퀀텀 이런 애들이 좀 더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오늘은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랜만에 국내 주식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양자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미 소개는 다 시켜드렸고 최근에 또 나온 이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인데 중요한 거 저 같은 경우 일단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아키퀀텀이라든지 리게티 컴퓨팅, 실스크,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뭐 이런 기업의 사이트를 일단 다 들어가 봐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보통 모멘텀이 어떤 뉴스 보도 자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다라고 하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없다라고 하면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사실상 양자 관련되어 있는 보안 보도 자료가 굉장히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오히려 그러면은 국내 주식으로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을 소개시켜 주자 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고 국내 주식은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무시를 할 건 아니다 생각하는 게 뭐냐? 오히려 국내 주식 같은 경우가 이런 테마성 열풍이 보면 더 크게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히려 이제 퀀텀 컴퓨팅 5,380% 상승했는데 나사의 등장으로 대장주가 바뀔 거다. 뭐 한국 첨단 소재가 갈 거다.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 첨단 소재가 이때 소개시켜드린 거죠. 그리고 정말 거의 5, 6배가 올라갔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가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또 ICTK라는 종목도 기억할 거예요. 양자 컴퓨팅 이 주식 최소 2배는 갈 거다. 7개월 전에 ICTK가 양자보안 핵심 기술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ICTK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ICTK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2배 이상 약 3배 정도 가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IT샘 PN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일단 잡주를 추천하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잡주 맞아요. 잡주 맞고요. 시가총액이 약 2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잡주죠. 그 다음에 지분이 최대 주주 지분이 약 한 30% 정도가 돼요. 그럼 유통 가능한 물량은 사실상 170억 정도거든요. 170억? 근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도박이 묻지마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시총 100억, 200억짜리 정말 테마만 제대로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시총 1000억, 2000억 가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IT샘 PNS 같은 경우가 10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주식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사고 말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정말 소액이라도 담가보는 거는 뭐 차트상 봤을 때도 크게 무너질 자리가 아니니까 나쁘지 않지 않을까를 좀 생각은 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T샘 PNS 같은 경우가 왜 양자 관련으로 엮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양자보안 주축 융합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주축으로 차세대 융합보안 사업의 강화에 나선다라고 하는데 얘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보다시피 이미 상장 이전, 상장이 한 2018년도가 됐어요. 코스닥 상장 이전부터 이미 양자 내성 암호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관련 기술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생체 인증 정량 서명 시세 도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및 금융보안 관련돼 있는 플랫폼을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서 양자보안 관련해서 뭐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제로 트러스트 도입 시범 사업 참여했다. 그래서 IT센 PNS는 그 일환으로 추진된 데이터 중심 제로 트러스트 오버레이 금융망 구축 사업에서 하나은행의 국내외 금융망의 양자 내성 암호 기반 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실질적인 금융권에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사이버 보안, 양자 방어 기반 보안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IT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양자 이런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호가 IT센 그룹에서 이렇게 뭐 변경되다 보니까 상호가 올해 3월인가 5월에 변경됐어요. 원래 상호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CQ센이라고. CQ센. 그래서 실질적인 양자 내성 암호 보유 기업으로 과거부터 주목을 받았고 투자 열풍을 불었던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CQ센이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개발에 앞장서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IT센 PN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1분기 매출 559억 원으로서 양자 내성 지각 개발로 성장 예고와 함께 양자 내성 암호를 통한 뭐하고 있어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T센 PNS가 우리 이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고요. 양자 내성 보안 암호를 통한 양자 내성 암호를 통한 성장을 가속화시키겠다.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을 봤을 때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실적이 몇 퍼센트 증가했다. 1470%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IT센 PNS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욕할 수도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일 거예요. 실질적인 작년 말부터 매출이 확 증가하죠. 근데 이 기업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자, 매출이 확 증가했는데 부채도 확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아요. 자본이 아직 0은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 잠식은 아닙니다. 근데 부채가 너무 많죠. 그래서 분명히 위험한 상황은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게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부채가 증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출을 내기 위한 부채,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재물을 까보면 그래서 뭐 한다? 자, 부채가 자산이 이렇게 1,400억이 되죠. 근데 이 중에 거의 부채가 1,300억이에요. 근데 보다시피 유동부채라고 해서 단기 차입금이 이제 한 200억 정도입니다. 그럼 이거 240억.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은행, 금융권에서 빌렸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거의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인데 이게 지금 보다시피 얼마? 거의 1,000억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엄청난 부채가 증가하죠. 이 매입 채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어떤 거를 그러니까 외상, 그냥 설명해 외상이란 거 외상. 외상. 그러니까 이 외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IT센 PNS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이 100억, 200억짜리였습니다. 100억, 200억이기 때문에 이미 회사가 뭐가 나온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겠죠. 근데 매출이 1,000억 이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내성 암호가 되었든 뭐 보안 솔루션이 되었든 뭐가 증가해요. 근데 이런 IT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 부품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매출했다는 거는 뭐 보안 뭐 장비를 설치했다든지 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 1,000억짜리 매출을 책임지기에는 뭐 한다? 회사가 그간 매출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외상으로서
이거를 설치한다든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걸 그 외상을 매출이 날 때마다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2분기 보면은 외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채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매출이 증가한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작은 기업들이 대규모 매출을 감당할 만한 현금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을 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흐름이지 않나 싶은 거죠. 이거를 이제 다 청산하고 나면은 이제 IT쌤 PNS의 재무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 기업이 지금은 잡주가 맞아요. 근데 양자라는 시장이 성장했을 때, 양자라는 섹터들이 이런 시장에 이 기업에 대해서 부각됐을 때 그때도 잡주라 표현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주식에서 IT쌤 PNS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은 나쁘지는 않지 않을 거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